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미국장이 쉬었죠.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개시를 합니다. 월스트리트뷰가 시총 상위 10개 종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 또 일부 발췌해서 월스트리트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주가가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와중입니다만, 작년 4월과 같이 큰 외부적인 변수가 나왔을 때 시장이 막 이제 내려오죠. 그럴 때 과연 가장 먼저 사야 되는 종목이 뭘까 해가지고 그 5개를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딥스 종목 중에 TSMC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제는 미국장이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지수 코스피 200 지수가 제 시스템에 넣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매도가 나왔고요. 또 바로 매수가 나와줬고, 그런 다음에 바닥권에서 매수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이 많이 밀렸었죠. 그러다가 쭉 올라갔다가 또 밀렸다가 한번 계속해서 올라갔고, 여기서 매도 시그널 나오기 시작해서 오후에 계속해서 매도가 나와서 저는 시장이 너무 세다, 그렇게 많이 밀렸던 거를 다 받아 올렸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후 들어서는 장이 계속해서 밀려서 꽤 많이 마이너스로 밀렸습니다. 한 1% 넘게 밀렸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또 맞았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10개 종목입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10위가 월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시총 제일 큰 종목들을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타겟 프라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요, 지금 프라이스 타겟이 253불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86불에 있어서 많이 뒤져 있습니다. 지금 35% 정도 더 타겟까지 가려면 오를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바닥이 140불 예측하고 있고, 가장 높게 352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을 보면은 이 정도 멀리 떨어졌으면은 따라잡았고, 또 멀리 떨어졌을 때 따라잡았습니다. 지금도 멀리 떨어져 있는 와중입니다. 여기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 레이팅은 4.66 높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엔비디아는 언젠가는 좀 주가가 올라갈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입니다. 시총 2위 종목이죠. 프라이스 타겟 339불 있고요. 이제 330불 주가입니다. 그래서 2.77% 아래에 있는 거죠. 거의 목표가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을 제 포지션에서는 이제 쥐었고요. 프라이스 타겟 상향은 432불 있고, 바닥은 185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레이팅은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은 아날리스트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타겟 프라이스는 터치를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종목이죠. 애플입니다. 프라이스 타겟 287불이고요. 지금 애플은 최근에 지금 많이 밀렸죠. 그래서 255불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대비해서 한 12% 뒤져 있는 상황이고, 바닥은 215, 위가 350불까지 애널리스트의 픽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팅도 3.98 정도 있어서, 사실은 애플은 어떻게 보면 AI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AI하고 별 상관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들어와서 좀 늘리고 있다. 하지만 타겟 프라이스에서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제 4등으로 밀려 있는데요. 보시면 타겟 프라이스 622불 애널리스트들이 타겟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은 최저가 483불보다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459불에 지금 주가가 놓여 있죠. 그래서 지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35%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730불에 놓여 있죠. 그래서 보면 과거 경험상 많이 넘어져 있을 때 따라잡았고요. 또 지난 4월에도 많이 밀려 있을 때 또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쌍복 찍고 내려왔는데, 애널리스트는 계속해서 뷰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 뷰에 무려 35%나 뒤져 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언젠가 한번 따라잡을 때가 있을 거다 하는 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레이팅 계속 높게 놓여 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좋게 보지만 지금 주가가 밀려 있는 거, 대표 종목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타겟 프라이스가 295불인데요. 현재 로우 타겟보다도 아래입니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지만 아마존도 그렇습니다. 239불에 놓여 있고요. 무려 23% 올라갈 텀이 있습니다. 최고가 360불 놓여 있고요. 레이팅도 최근에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4.66 굉장히 높은 레이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또한
타겟 프라이스보다 많이 눌려 있고 심지어는 로우 타겟보다도 눌려 있다. 그래서 저도 아마존도 언젠가는 한번 팍 하고 치고 갈 때가 있을 거다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맥7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시총 5위 종목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프라이스 타겟 456불 나옵니다. 그다음에 브로드컴은 351불에 있어요. 그리고 많이 눌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브로드컴도 보면 눌렸다가 쫓아왔고 눌렸다 쫓아왔고 그런데 지금 눌려 있습니다. 지금 한 29% 정도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눌려 있습니다. 로우 타겟은 289불에 놓여 있고요. 하이 타겟은 535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로드컴도 이게 뭐 사실 AI의 필수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벌어지더라도 다시 따라잡을 거다. 그래서 레이팅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저도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저희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메타입니다. 메타는 타겟 프라이스 835불에 놓여 있는데 지금 메타 또한 프라이스 타겟 로우보다도 아래에 있습니다. 620불입니다. 자그마치 35%가 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도 많이 벌어졌다가 붙고 벌어졌다가 붙고 하는데 과거에는 애널리스트 예상치하고 거의 흡사하게 흘러왔던 종목인데 최근 와서 진짜 많이 텀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텀을 메꿔주길 바라고 저희도 메타 포지션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팅 보십시오. 애널리스트는 계속 좋게 보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도 안 갈 거야 하고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메타 좋게 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항상 보면 애널리스트 뷰보다 높게 주가가 형성됐던 게 보통의 과거의 행태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겟 프라이스 411불에 있지만 테슬라는 437불에 거래되고 있죠. 고점 600불, 로우는 130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타겟 프라이스에서 6%라 지금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와중이지만 아직 극명하게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하는 게 확 튀어주질 않으니 여기서 올라는 못 가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애널리스트의 비전하고 똑같은 가격에 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라일릴리입니다. 제약주죠. 지금 프라이스 타겟 1110불인데 1038불 와 있습니다. 프라이스 타겟보다 한 7% 지금 뒤져 있고요. 근데 많이 이제 밑떨어져 있다가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라일릴리도 보면 애널리스트의 뷰와 비슷하게 오다가 최근 한 1년 동안 2025년도에 뒤져 있다가 이제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뷰도 괜찮다. 그래서 일라일릴리 거의 죄송합니다. 부합되게 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월마트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시총 10번째 종목입니다. 프라이스 타겟 123불 와 있고요. 월마트 119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타겟에서 2불 92 2.9% 그래서 거의 프라이스 타겟에 와 있다. 그래서 월마트도 굉장히 벌어졌다가 다시 붙어 있는 와중입니다. 레이팅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월마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꺾일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이제 방어주로서 이제 많이 담는 종목인데 지금은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월마트입니다. 자, 저희 팔란티어도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은 포트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프라이스 타겟 189불인데 팔란티어 170불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10% 정도 타겟 프라이스에서 이제 밑에 져 있고요. 최고는 255불, 또 저가는 50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팅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근데 팔란티어가 최근에 좀 많이 눌리고 있죠. 좀 쉽게 날아가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어서 좀 답답한 모습은 있습니다. 코어웨이브입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프라이스 타겟 122불 놓여 있고 많이 올랐습니다. 65불 찍고는 올라와서 지금 101불 선에 놓여 있는데 이 정도면은 일부는 물량을 좀 털어줘야 되는 가격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근데 레이팅도 뭐 끊임없이 계속 그 자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겟 프라이스에는 20% 정도 못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122불이 강한 저항선이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애널리스트도 약간 타겟 프라이스가 내려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한 100불 이상에는 만약 이 정도 잡으신 물량이 있으면은 일부는 이익 실현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버티브 홀딩스입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프라이스 타겟 198불이고요. 지금 176불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보다는 12% 뒤져 있다. 그래서 보면 애널리스트 레이팅에 거의 근접해서 왔다가 또 요번에 이제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애널리스트 예상처럼 꾸준히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애널리스트 레이팅도 4.5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때는 4.85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데이터 센터의 필수 쿨링입니다. 쿨링과 전기죠. 그래서 이거는 꼭 필수 아이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이죠. 사운드하운드입니다. 저희 가지고 있고 프라이스 타겟 16불 나오고요. 사운드하운드 지금 11불 10전에 있습니다. 프라이스 타겟 로우도 11불에 있습니다. 거의 로우에 와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애널리스트 타겟 붙었고 또 붙었고 했는데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있으면 15불대로 접어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애널리스트 레이팅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하운드도 기대되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는 많이 올라와 준 종목이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충격에서 시장이 빠졌을 때 뭐부터 먼저 살 거냐 하는 순위를 좀 정해놔야지 그때 손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TSMC를 먼저 봅니다. 물론 지금 포트에도 있지만 이게 5년간의 TSMC의 주가예요. 보시면 지난 작년 4월에 거의 5년 전 주가로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불이 나게 올라오기 시작했죠. 지금은 역사적 고점을 계속해서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 그 DCF 모델로 보면요 한 54%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높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피어하고 그 비교를 해봐야죠. 지금 현재 포워드 P 기준으로는 TSMC가 19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MD 같은 거는 59배 받고 있고요. 브로드컴이 45배 받고 엔비디아가 29배 받고 있는데 TSMC는 19배 받고 있다. 그래서 퍼 기준으로 해보면 다른 경쟁사들보다는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TSMC는 혁명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가는 역사적 고점 근처에 있지만 앞으로 시장 외부 충격으로 인해 주가가 밀린다면 가장 먼저 살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가장 강력한 AI 기업이라고 하면 구글,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칭하시죠. 정작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은 바로 TSMC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AI 산업을 지탱하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요리에 비유한다면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기업들은 훌륭한 레시피를 가진 설계자입니다. 즉 셰프죠. 그들은 칩을 설계하지만 직접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작성한 이 최첨단 레시피가 현실의 요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죠.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이게 주방이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설비를 갖춘 주방은 단 한 곳뿐입니다. 모든 혁신적인 칩은 이곳을 거쳐야만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TSMC죠. TSMC의 지배력은 압도적입니다. 현재 나노 5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서는 TSMC의 시장 점유율이 약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폰에 있는 칩부터 엔비디아의 H100과 블랙웰, 그리고 AMD의 MI300, 그리고 구글, 아마존, 테슬라의 칩까지 모두 이곳에서 탄생을 합니다. 경쟁자는 없을까요? 삼성은 수율 문제 때문에 고전주의고 인텔의 최첨단 공정 수율은 약 6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현재 시장에는 TSMC를 대체할 대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도 TSMC를 따라잡지 못하는 걸까요? 그 핵심은 바로 EUV에 있습니다. 극자외선 노광공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뭐 저도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진공 상태에서요 녹은 주석 방울에 1초에 5만 번 고출력 레이저를 쫙 발사를 하면요 이 플라즈마가 폭발을 하면서요 이때 극자외선 빛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 이용하는데 이 파장은 너무 짧아서 공기에도 흡수되기 때문에 모든 공정을 진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뭐 이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TSMC의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정밀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EUV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울이 있는데요. 이것을 미국 대륙 크기로 확대한다고 가정해보면 이때 그 표면의 가장 굴곡이 큰 데가 먼지 한 톨 크기에 불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짜로 매끄러워야 한다는 것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정밀도가 필요할까요? 바로 나노미터 단위의 트랜지스터를 그려내기 위해서이죠. 아주 미세한 결점 하나가 칩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에 이것은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물리적 진입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가 수율이 안 나오는 게 이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TSMC만의 기술입니다. TSMC의 또 다른 강점은 고객의 레시피에 맞춰 완벽하게 다른 조리 라인을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은요 아이폰과 맥을 위해서는 전력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TSMC는 거기에 맞춰서 N3B, N3E 노드를 제공하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에 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성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기가 얼마나 들어도 된다. 성능만 좋으면 된다. 그래서 성능을 높인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N3P, N3X 노드로 이거를 제공한다고 하죠. 그래서 즉 모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TSMC의 기술적 혜자입니다. 최근 AI 반도체의 가장 큰 문제는 칩의 연산 속도보다 데이터의 이동 속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암만 계산을 빨리 해도 데이터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TSMC는 이러한 문제점을 패키징 기술로 해결합니다. 즉 칩을 자르고 붙여가지고 데이터가 다니는 대역폭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거죠. 이제 TSMC는 단순한 제조사가 아닙니다. 칩의 최종 형태를 완성하는 디자이너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패키징 기술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엔비디아와 AMD가 다른 구조를 씁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은 COWS, 코어스라고 읽는데요. 이게 Chip on Wafer on Substrate 뭐 이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칩과 HBM 사이를 수평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AMD는요. MI300은 SOIC 기술로 칩을 수직으로 연결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역폭을 굉장히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기술 모두 TSMC가 전 세계 생산 능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파운드리로 옮기려면 칩 전체를 다시 디자인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그래서 고객들은 TSMC를 이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또한 어마어마한 혜자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놀라운 수익성으로 이어집니다. TSMC의 영업이익률은요 54%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49%에서 더 상승을 했죠. 그러면 제조업이요 거의 소프트웨어 기업 평균보다 더 높은 마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현상입니다. 전체 매출의 87%가 현재 AI 붐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는 고성능 컴퓨팅과 스마트폰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수익 구조 또한 매우 탄탄하고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더욱 밝습니다. 차세대 기술인 2나노 공정은 이미 2026년까지 사실상 전부 매진된 상황입니다. 애플과 AI 기업들이 앞다퉈서 물량을 예약했기 때문이고요.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웨이퍼당 가격은 비싸지고 TSMC의 이익은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TSMC의 7나노 이하 첨단칩이 이미 전체 매출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의 질적 향상은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리스크 존재합니다. 지난번 분석 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방안의 코끼리, 즉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죠. 워렌 버핏도요 2022년도에 TSMC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리스크가 막 떠오르니까 그때 전략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TSMC는 훌륭한 기업이지만 지정학적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뭐 극도로 중국을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보는 게 워렌 버핏은 IT 기업을 투자 안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뭐 애플 투자한 것도 애플은 이게 필수품이지 IT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TSMC 즉 그 하드웨어의 최첨단에 있는 IT 회사에 투자를 했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성장을 할 거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일 거다 하는 거를 간파한 거죠. 근데 단 문제는 중국의 리스크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은 좋다는 거죠. 그럼 저는 중국 저 리스크 감수하더라도 나는 TSMC 투자할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SMC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 혹시 뭐 대만하고 중국에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많이 빠진다. 그럼 저는 사실은 제일 먼저 살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버핏은 TSMC를 팔았지만 TSMC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애플, 뭐 구글 이런 거 투자하고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S&P 500 상위 10개 기업 지분의 36% 그리고 나스닥 100 지분의 68%가 모두 TSMC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TSMC가 멈춘다? 그럼 미국 주식시장도 멈추게 됩니다. 애플, 구글, 엔비디아 등등 주가도 많이 빠질 겁니다. TSMC만 빠지지만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TSMC의 리스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TSMC를 직접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뭐 리스크 조금 더 얻는 경우가 되시는 거죠. 즉 피할 수 없는 리스크라면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다음의 승자가 뭐 엔비디아가 되든 애플이 되든 혹은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서 그 회사가 승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들 모두 칩을 어디서 만들 거냐? TSMC에서 만들게 돼야 되니까요. TSMC에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TSMC야말로 AI 혁명의 세금 징수원입니다. 모든 칩은 TSMC를 통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기에 포트에 꼭 있어야 할 기업이고요.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TSMC 어떠셨나요? 저는 TSMC를 보면 볼수록요, 와, 대단하다 하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결국은 그 기술적 해자로 인해서 압도적인 수익성을 나타내고 압도적인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렇지만 주가가 너무 비싸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빠질 때마다 사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린 건 왜 그러냐? 한번 제가 좋아하는 그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을 보겠습니다. 2025년 1월에 투자를 시작했으면 주가가 201불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월까지요. TSMC도 많이 빠졌습니다. 한 3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때 자신 있게 10% 빠질 때마다 물 탔다. 그러면 4월 25일 날 평단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을 팔면 그 다음부터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냥 바이앤홀더 하셨으면 TSMC 작년에 51%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외부 충격에 의해서 빠졌을 때 또 사고 또 샀다. 그리고 반을 팔았다. 그럼 84%의 수익률입니다. 아마 반 안 팔고 TSMC를 믿으신다면 조금 더 가지고 있었다.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종목들 바이온딥스 빠질 때마다 먼저 사야 되는 종목이 뭘까 하는 게 바로 이럴 때 뭐를 먼저 살까. 모든 주식이 빠진다고 모든 주식 다 사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물타기 1호 종목. 저는 TSMC를 제일 먼저 뽑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종목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엑스텐 전략은요. 진짜로 내가 믿는 주식, 좋아하는 주식,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주식, 이런 주식은 이렇게 외부 충격에 의해서 한 해 동안에 51%가 올랐지만 중간에 25%, 30%도 빠집니다. 이렇게 안 빠지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빠질 때 자신 있게 사는 거죠. 왜? 안전마진 전략은 항상 수익을 줬으니까. 그런 자신 가지고 사시면 결국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전마진 전략 자세하게 여러 각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TSMC 외부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빠질 때 가장 먼저 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이제 미국 시장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상황 보면은 조금 밀릴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밀렸다가 반등을 꽤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이온딥스 상황 나왔고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바이온딥스가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밀릴 겁니다. 그래서 밀렸을 때 좀 싸게 주식을 살 게 있으면 조금은 아마 진입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고 많으셨고요. 내일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